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미정희입니다. 아직도 깻잎을 고기 싸먹을 때 곁들임으로만 드시나요? 사실 이렇게 습관대로만 드시면 정작 중요한 칼슘은 제대로 못 챙기고 뼈 건강은 서서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칼슘은 우유나 멸치에서만 든든하게 챙긴다는 상식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탁 위에 평범한 깻잎이 생각보다 훨씬 알찬 칼슘 식품이고 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깻잎을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흡수를 돕는 궁합과 손쉽게 따라할 조리 팁, 그리고 일상에서 무리 없이 이어가게 하는 루틴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양소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생도 이해할 만큼 쉬운 설명과 비유로 왜 깻잎이 뼈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더 알차게 내 것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깻잎의 강점을 살려 칼슘을 더 알뜰하게 챙기는 법, 위장을 부담 주지 않는 실천 요령, 실수하기 쉬운 고관조리의 함정까지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흥미가 생기신다면 오늘부터 장 보실 때 깻잎 고르는 눈도 달라지실 거예요. 또한 나는 원래 우유가 체질에 안 맞아 하셨던 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찾게 되실 겁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단단함을 만듭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세요. 더 알찬 건강 정보가 이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깻잎을 그냥 고기 싸먹는 잎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치시면 그게 바로 손해입니다. 깻잎은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그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 동반 영양소들까지 함께 들어있는 그야말로 천연 뼈 보약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숫자와 근거를 바탕으로 깻잎이 왜 뼈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흡수를 높이는 먹는 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깻잎의 칼슘입니다. 깻잎 100g에는 대략 200mg대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높은 편이고 상추나 시금치보다 우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몸에 들어오느냐, 즉 흡수율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비타민 D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져서 칼슘이 잘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똑같이 200mg을 드셔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실제로 건지는 양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깻잎의 장점이 빛을 냅니다. 깻잎 한 가지로 칼슘, 비타민 K, 그리고 여러 항산화 성분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조합 자체가 뼈 건강에 유리합니다. 이어서 비타민 K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낯설지만 역할은 단순합니다.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혈액 속 칼슘이 뼈 속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칼슘이 시멘트 가루라면 비타민 K는 그 가루가 단단히 굳도록 도와주는 경화제 같은 역할입니다. 초록잎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뼈, 골절 위험이 낮다는 고고가 여러 짓는데, 이는 칼슘만의 효과가 아니라 비타민 K와의 시너지 덕분으로 고는 견해가 많습니다. 깻잎은 바로 이 비타민 K가 풍부한 잎채소입니다. 그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칼슘 20배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핵심은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산처리 요령입니다. 깻잎의 칼슘 가운데 일부는 수산, 즉 옥살레이트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물에 잘 안 녹아서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결합이 느슨해지고
칼슘이 물에 더 잘 녹는 형태로 바뀌어서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깻잎 겉절이를 하실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꼭 넣어주세요. 이 한 숟갈이 흡수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식초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면 상큼한 레몬즙을 권합니다. 조물조물 묻힌 뒤에 한 10분 정도 재워두시면 더 좋습니다. 산이 충분히 다 칼슘이 풀릴 시간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20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양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체감 흡수가 확 달라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구 조건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지만 산 처리가 칼슘 흡수에 유리하다는 큰 방향은 일관됩니다. 중요한 건 어제처럼 그냥 드시는 것과 오늘부터 산을 곁들이는 것에 실제 차이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들기름과의 궁합입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 베타카로틴처럼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 많습니다. 이런 성분은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깻잎을 드실 때 들기름을 한 바퀴만 둘러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정확히는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산과 기름의 조합, 즉 레몬즙이나 식초에 들기름을 더하는 방식은 깻잎의 장점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실전 궁합입니다. 그리고 깻잎의 보너스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록빛을 내는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색소는 우리 몸의 녹스름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중화하는 데도 유리하고 깻잎 특유의 상쾌한 향은 식욕을 돋우면서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 보충으로 뇌세포막 건강과 혈관 유연성 유지에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깻잎은 뼈만 보고 먹기에는 아까운 전신에 이로운 채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복잡한 레시피보다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깻잎 2장을 계란이나 두부 반찬과 함께 드셔보세요. 단백질은 칼슘이 뼈로 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점심에는 깻잎 겉절이를 한 주먹 곁들이시고 레몬즙 한 큰술, 들기름 한 작은술, 소금 한 꼬집으로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저녁에는 깻잎찜이나 된장, 청국장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발효 콩식홈은 비타민 K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 이틀에서 사흘은 생으로, 주 이틀은 찜으로, 나머지는 겉절이로 돌려가며 드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루 5장에서 6장 정도를 꾸준히 속이 편한 범위에서 유지해 보세요. 실전에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초간단 레시피 3가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큼 깻잎 겉절이입니다. 깻잎 15장에 레몬즙 한 큰술, 들기름 한 작은술, 간장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살살 묻혀서 10분 재웁니다. 새콤함이 깻이 칼슘 흡수를 돕고 들기름이 지용성 성분 흡수를 밀어줍니다. 둘째, 깻잎찜입니다. 깻잎을 결대로 포개어 찜기에 2~3분만 찝니다. 숨이 죽으면 된장 한 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 들기름 한 바퀴를 더합니다. 삶지 않고 찌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두부 깻잎롤입니다.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 깻잎으로 감싼 뒤 팬에 살짝 지집니다.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하세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K가 한 입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자주 나오는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우유만이 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도 좋지만 속이 불편하거나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채소, 콩, 그리고 멸치처럼 다양한 칼슘원을 섞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깻잎은 소화 부담이 적고 반찬으로 자연스럽게 드시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 칼슘 알약만 드시면 되느냐? 알약은 편리하지만 흡수는 식사 맥락과 함께 봐야 합니다. 비타민 D와 K, 단백질,
그리고 위산 상태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식사 안에서 조합을 맞추면 더 적은 양으로도 체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만 먹으면 좋으냐?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깻잎은 향과 섬유, 칼륨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루 5장에서 6장을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안전수칙도 꼭 기억해 주세요. 혈전용해제, 예를 들면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식품을 갑자기 늘리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드셔도 되지만 일정한 양으로 유지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질환이 있거나 칼륨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위산과다나 속쓰림이 잦다면 산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레몬즙을 절반만 쓰는 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세척은 거꾸로 물을 흘려보내듯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문질러 잔털 사이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장보기와 보관 요령도 간단히 정리합니다. 선택하실 때는 색이 선명한 초록, 인맥이 또렷하고 가장자리 말림이나 검은 점이 적은 것을 고르세요. 보관할 때는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올을 가볍게 감싸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시고 드시기 직전에 씻습니다. 손질은 입줄기 끝에 질긴 부분만 살짝 떼고 통째로 드시면 비타민 C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뼈가 단단해지려면 깻잎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는 골격공사라서 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D, 그리고 체중과 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단백질은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을 몇 끼 손바닥만큼 드셔보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쬐거나 달걀과 등풀은 생선으로 보충합니다. 운동은 의자에서 석유 앉기 10회씩 3세트 벽 밀기, 그리고 계단 한층 오르기를 권합니다. 뼈는 눌러줘야 단단해집니다. 일주일 실천 계획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1일차 상큼 깻잎 겉절이로 시작하시고 레몬즙을 꼭 쓰세요. 2일차 두부 깻잎 롤에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3일차 깻잎찜에 된장을 한 숟갈 곁들입니다. 4일차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들깨국에 깻잎을 송송 넣어 드셔보세요. 5일차 고기 반찬 날에는 깻잎과 무순을 같이 곁들이세요. 6일차 참치나 달걀과 깻잎, 쌈으로 드셔보세요. 7일차에는 일주일을 점검합니다. 속은 편했는지, 변비는 줄었는지, 무릎 통증이나 야간 쥐는 어땠는지 체감 메모를 남겨보세요. 체크리스트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첫째, 깻잎은 하루 5장에서 6장을 목표로 하세요. 둘째, 칼슘 흡수를 위해 레몬즙이나 식초를 한 큰술 쓰세요. 셋째, 들기름 소량으로 지용성 성분 흡수를 보조하세요. 넷째, 단백질과 꼭 함께 드세요. 다섯째, 주 3회 이상은 걷기나 계단 오르기로 뼈에 자극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숫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칼슘 필요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하루 700에서 800mg 전후로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서 다 채우려 하지 마시고 3끼로 나누어 조금씩 채우시면 됩니다. 깻잎 10장 정도로는 칼슘 섭취량의 일부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두부, 멸치, 콩 발효식품과 같이 드시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20배라는 말은 흡수 환경을 바꾸면 체감이 확 달라진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산과 기름, 단백질 이 세 요소를 꾸준히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합니다. 깻잎은 첫째, 칼슘이 풍부하고 둘째,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이 동행하며 셋째,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처리를 통해 흡수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고 넷째, 들기름으로 지용성 영양 흡수까지 챙길 수 있는 일상식에 최적화된
뼈 건강 식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겉절이 한 접시, 들기름 한 바퀴, 단백질 반찬 한 젓가락.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뼈를 지키고 내일의 균형을 세워줍니다. 핵심 한 줄 요약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깻잎을 레몬즙 또는 식초과 들기름으로 산기름, 궁합을 맞춰 드시고 단백질과 함께 하루 5장에서 6장을 꾸준히 실천하면 칼슘 흡수 환경이 좋아져 뼈 건강을 든든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세요. 깻잎을 몇 장만 꺼내셔도 좋습니다. 레몬을 반쪽 준비하시고 즙을 한 큰술 정도 살짝 뿌려 조물조물 묻힌 뒤 들기름을 한 바퀴만 둘러 가볍게 버무려 보세요. 간은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두부 한 조각이나 계란 반 개만 곁들이면 오늘의 산기름 단백질 3요소가 완성됩니다. 복잡한 조리 없이 10분이면 끝입니다. 지금 내 주방에서 당장 할 수 있는가만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는 깻잎 2장을 통째로 계란 후라이 1개와 함께 드시고 점심에는 깻잎 겉절이 한 주먹을 곁들이며 저녁에는 깻잎찜을 된장 한 작은 술과 함께 드셔보세요. 이때 물 한 컵도 꼭 함께 하시고요. 하루 5장에서 6장을 목표로 속이 편한 범위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것이 뼈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한 주 전체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7일 실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상큼한 깻잎 겉절이로 시작해서 산처리를 경험해 보시고 2일차에는 두부 깻잎 롤로 단백질과의 궁합을 느껴보세요. 3일차에는 찜으로 조리해서 영양 손실을 줄이는 감각을 익히시고 4일차에는 들깨국에 깻잎을 송송 넣어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5일차에는 고기 반찬과 함께 깻잎을 곁들여 기름진 식단의 균형을 맞추고 6일차에는 참치나 계란과 깻잎 쌈으로 간편하게 7일차에는 체감 기록을 남깁니다. 속은 편했는지, 밤에 쥐가 줄었는지, 무릎이나 허리의 느낌이 달라졌는지 아주 짧게라도 메모하세요. 이 메모가 다음 주를 움직이는 작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오래 가려면 작은 성공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깻잎 겉절이 한 접시가 바로 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이 정도면 할만하네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이 기억합니다. 깻잎을 씻고 레몬을 짜고 들기름을 한 바퀴 두르는 이 짧은 과정이 내일의 단단한 걸음이 됩니다. 뼈는 소리 없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마치 나뭇결이 해마다 얇은 원을 하나씩 더해가는 것처럼 작은 반복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와파린 같은 혈전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가 많은 식품을 갑자기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드시더라도 매일 비슷한 양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신장질환이 있거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도 섭취량을 조심스럽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위산과다나 속쓰림이 잦다면 레몬즙을 절반만 쓰거나 산도를 낮춰 점진적으로 적응해 보세요. 그리고 깻잎은 잔털 사이사이에 먼지나 이물질이 남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문지르듯 씻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한 가지를 바로 골라보시겠어요? 오늘은 레몬즙 1큰술 넣은 깻잎 겉절이로 시작하시고 내일은 들기름 한 바퀴 돌린 깻잎찜으로 이어가 보세요. 모레는 두부 깻잎 롤로 단백질을 더해보시고요.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 지루하지 않고 뼈 건강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단백질과 함께 산과 기름을 잊지 않는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혹시 혼자 하시기 벅차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오늘 실천하신 메뉴를 적어주세요. 레몬 넣은 겉절이 성공, 들기름 한 바퀴 완료처럼 짧게 남기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댓글이 서로의 응원이 됩니다. 가족 단톡방에도 오늘의 접시 사진을 공유해 보세요. 함께 먹고 함께 응원하면 식탁이 곧 건강 모임이 됩니다. 손주들과 같이 쌈 싸 먹으며 깻잎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뼈 건강을 향한 가족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을 해내셨습니다. 배우셨고, 이해하셨고, 이제 한 숟갈에 실천만 남았습니다. 큰 변화는 거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오늘 시작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깻잎 몇 장에 레몬 한 숟갈, 들기름 한 바퀴, 이 소박한 한 접시가 내일의 계단 오르기를 더 가볍게 만들고 모레의 산책을 더 든든하게 지탱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매일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다시 묶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깻잎은 참기름 단백질과 함께 하루 5장에서 6장을 꾸준히 이 문장을 내 식탁 위에 붙여둔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바로 해보세요. 성공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정말 실천되는 뼈 건강 루틴을 더 쉽고 맛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또렷한 예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한 끼 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